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관계 속에서 때때로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압박감 때문에 억지로 미소 짓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때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씁쓸한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친절함이 왜 때로는 상처와 걱정으로 돌아오는지 그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왜 상황은 자꾸 꼬이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오히려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마음을 바꾸자 놀랍게도 삶에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의 반응에도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반응에 쉽게 상처받고 밤늦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착한데 진짜 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별한 생각 습관을 통해 우리가 왜 절대 모두와 잘 지낼 필요가 없는지에 관해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 습관은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으려는 수많은 기대와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선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때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잘해주려 하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기분을 맞추고 심지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상대방에게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내가 불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였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고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나란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 말과 행동은 위축되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는데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나라는 소중한 주체를 타인의 거울 속에 영원히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성공과 만족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상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깊은 곳에 자리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비난받거나 미움받고 싶지 않은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모범생,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인정 욕구가 과도해지면 건강한 관계를 해치고 결과적으로 일상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쉽게 상처받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지혜로운 격언은 타인의 시선에만 맞추려다 나 자신마저 잃게 되는 씁쓸한 현실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노예처럼 타인의 시선에 묶여 살아가는 삶은 결코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일 때 비로소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 편하게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온전히 누릴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매력이죠. 대표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만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내 방식대로 올곧게 살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나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존중을 지키되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착하지만 진짜 센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만 결코 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내가 중심이 되어 상대방을 보살피고 도와주려는 것이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를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 본연의 모습, 진실된 나의 가치를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만 상대방도 당신을 제대로 판단하고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기반에 서로가 맞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조율하면 됩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참고 살면 불만과 오해만 켜켜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이는 마치 댐에 물이 넘치면 터지듯이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잘 보이려 하지 않는 용기야말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 습관은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극단적이거나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제 경험상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면 내 삶이 없어진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이의 마음에 들여다보면 정작 내 삶의 방향과 가치는 잃어버리고 깊은 관계보다는 그저 겉돌게 되는 피상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길어지면 친구도 적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양쪽에서 공격받는 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욕먹는 일이 끊이지 않고 몸과 마음의 체력은 바닥나고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에게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의견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이거라면 저쪽에서 불만을 갖고 저거라면 이쪽에서 불만입니다. 심지어 좋은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도 온갖 이유로 욕먹는 일이 태반사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심지어 이유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악플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는 비단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과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다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싫은 소리 들을까 두려워서 아무도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서 등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올가매어 모든 관계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하지만 친해도 싫다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선하고 배려심 넘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욕먹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서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꼭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훨씬 편하게 합니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 소리 듣는 것보다 내가 편한 게 더 좋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르게 살면 됩니다. 나를 소모시키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게 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지치게 합니다. 모두에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욕을 먹는 것에 너무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타인에게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해집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면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욕 듣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으며 절대 모두와 잘 지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현실이자 진실입니다. 세 번째 생각 습관은 상대에게는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날 싫어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를 냉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중에는 상대의 감정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구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하여
타인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무시하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 것에 밤새 끙끙 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싫어서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불필요한 고통 속에 우리를 가둡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이 감정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대에게는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싫은 소리 듣는 것을 불필요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혹시 뒷말 나오는 것이 싫어서였다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뒤에서 결국 뒷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뒷말을 할 사람은 합니다.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좋게 바꾸려 할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오히려 상대에게 불필요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할 테니 나한테 잘해. 나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잘해.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 잘해주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싫은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참 쓸데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내가 위축되어 내 삶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 싫은 소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 세상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더 대범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가르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이며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입니다. 네 번째 생각 습관은 타인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은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칭찬에 쉽게 우쭐하고 비난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칭찬받으려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 관계가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나요? 마치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정작 중요한 내 삶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착한데 진짜 센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고 침착해지며 감정 기복이 적어집니다. 이는 강한 사람, 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은 결국 타인의 기준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인 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비난받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비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흔들릴지,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그 최종 결정은 오직 내가 해야 합니다. 칭찬과 비난은 그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칭찬 한마디에 붕 뜨고 비난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저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죠. 나라는 존재를 타인의 평가 속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결정은 오직 제가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제가 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 후 저는 타인의 말에 대한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의 건설적인 비판은 귀담아 듣지만 단순한 시기나 질투에서 오는 근거 없는 비난은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저의 자존감을 지키고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들러 심리학의 가르침처럼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착한데 진짜 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생각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다. 세 번째, 상대에게는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 네 번째, 타인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러분의 삶에 힘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은 지켜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약점으로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착하지만 단단한 사람,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의 깊이만큼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는 여러분의 삶을 저희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